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든 직업은 비전이 있습니다. 미용실 할 때 혹시 미용실을 하다 오신 분 많죠? 나는 미용실 하다가 망해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한 사람 어디 있어요? 식당 하면서 식당 시작할 때 나는 식당 하다 망해야지. 이런 분 안 계세요. 가게도 마찬가지고 애터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이 있어요. 모든 직업은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왜 성공하고 실패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우리나라 자영업을 보면요, 경기도 통계를 보면은 4년 유지하는 그 가게 자영업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 이내에 80%는 망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20% 4년을 유지하는 그 자영업이 다 돈을 버느냐? 그건 아니에요. 15%는 현상 유지고 5%만 돈을 법니다. 5%는 승승장구예요. 그러면 왜 5%만 성공할까? 그 5% 성공하는 분들은요, 뭘 해도 성공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나머지 95%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95%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게을러서? 천만의 말씀. 자영업 하신 분들 보세요. 새벽별 보기 운동이에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혼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데는 전부 경쟁자이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애터미 사업부터 마찬가지예요. 혼자 하면 못합니다. 혼자 하면.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자기 능력은 1%라고 말합니다. 1%. 나머지가 99%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의 자기 노력, 능력이 의미 없다. 천만의 말씀. 그 1%가 없으면 100%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같이 하라. 유나이티드 하트, 재심 합력하라. 유나이티드 하트 하면 여기서 슈퍼 시너지가 나옵니다. 이 슈퍼 시너지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보통 사람이 5천택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5천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천만의 말씀 안 돼요. 반드시 재심합력. 저는 우리 애터미의 가장 위대한 가치 중에 하나는 평생 학습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학습 조직이 아니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100년 기업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벌써 지식정보화 시대에 많은 학자들은 인류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을 2배로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가를 전부 계산해 놨죠.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사회에 나가서 써먹을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3개월. 그러니까 지금 3개월 전에 대학 졸업한 분들은 뭐라는 얘기예요? 옛날 얘기 듣고 앉았다 그 말이에요. 옛날 얘기 듣고 왔어요. 앞으로는 IBM에서 계산한 바는 앞으로는 12시간이라고 그럽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그 이튿날부터 그 구식 인간이 돼. 지금 이미 미국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등은 모든 조직이 학습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그 이론은 90년대 나왔어요. 학습 조직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조직도 오래 살아남지 못한다는 게 조직 이론의 아주 최고봉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선진 조직이 되고 네트워크라는 이 생태계가 건전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신사숙녀로 존경받을 수가 있어요. 막 돈만 쫓아가면 돈이 벌릴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경험해야만 안 벌려요. 애터미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안정적인 고소득이야. 그렇죠? 안정적인 고소득이라고요. 그런데 안정적인 고소득이
목표인 건 틀림없는데 그게 비전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비전은 내가 미래에 되고자 하는 나거든요. 어떤 위치예요. 비전은 균형 잡힌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5천만 원이라는 것은 도구적 가치예요. 도구적 가치를 통해서 본질적 가치,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이웃에 기여하겠다,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 인류에게 기여하겠다. 요 본질적 가치는 아무리 그걸 해도 포화 상태, 다시 말하면 소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활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리더이고, 그렇게 돼야 애터미가 100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5천만 원이 최종 목표이고 비전이라면은 천민자본주의가 됩니다. 파리아 캐피탈리즘이라고 그래.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어떤 놈이 손해를 보건 말건 내 돈만 벌면 그만이다. 이게 천민자본주의. 근데 고리대금업이든 폭리를 취하든 고가로 팔아먹든 내가 돈 벌면 그만 아니냐 하는 게 막스 베버가 이야기하는 파리아 캐피탈리즘, 천민자본주의예요. 이 천민자본주의 수준에서는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그 사람을 신사숙녀로 대해주질 않습니다.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가 지향하는 것은 선진자본주의, 어드밴스드 캐피탈리즘이에요. 선진자본주의는 비전, 균형 잡힌 삶, 이게 지금 본질적 가치인데 도구적 가치를 통해서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진자본주의예요. 그래야만 애터미가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100년 기업이 될 수가 있어요. 돈만 쫓으면 돈이 벌리는 게 아니에요. 축구 선수 중에 제일 축구 잘못한 놈이 공만 쫓아다녀. 그래서 30분 뛰고는 해 뻗어. 공이 지나는 길목을 지키다가 자기 앞에 공이 오면 정광석화처럼 뛰어서 슈팅을 해야지. 계속 공만, 동네 축구가 그러잖아요. 공만 다 따라다녀요. 열놈이 그냥 다 따라다녀. 공만 그냥 저 기파 하나 놔두고 다 따라다녀. 그걸 못해요. 자기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서 자기 임무를 다하는 것. 인생을 이끌어가는 7계단. 존 가드너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에 교수를 하다가 미국 교육부 장관이 되신 분인데, 이분은 학자이자 행정가이기 때문에 많은 연설을 하고 많은 논문을 쓰고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연설을 하다 보니까 짧은 격언을 많이 외워두면 연설에 활용하기 좋다는 걸 알았어요. 짧은 격언. 긴 격언은 이야기하면 시간이 적으니까. 그래서 짧은 격언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연설에 쓰고 또 자기 책을 쓰는데 활용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4단어로 된 격언을 모았어요. 자, 봅시다. 뭐예요? Soon life, soon nothing. 빨리 익으면 빨리 썩는다. 이게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직급이 올라가야지 빨리 돈 벌어야 되겠다. 빨리 직급 올라가야겠다. 그러면 빨리 썩어. 썩는 게 뭐야? 그 조직이 무너져 버려요.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Easy come, easy go.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다. 자, 이거 뭐예요? No pains, no gains. 고통이 없으면, 수고가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Ill got, ill spent. 나쁘게 벌면 나쁘게 쓴다. 배팅해서 벌면 또 배팅해서 망해. 근데 뭐예요? Better late than never. 늦더라도 하는 게 낫다. Still waters run deep. 깊은 물은 조용히 흐른다. 그러니까 시끄러운 사람이 있으면 저 깊은 물이 아니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Let sleeping dog lie. 잠자는 개 코털을 건들지 말라 이거야. 가만히 있는 사람 괜히 집적거려가지고 헐 뜯어가지고 화나게 만들지 말라. 그다음에 more haste less speed. 급할수록 돌아가. 다 괜찮은 거죠. 이 양반이 수집한 거야 지금. easier said than done. 말하기는 쉬워도 행동하기는 어렵다. 자, 다음 세자로 된 것들 또 골랐습니다. First things first.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Love is blind. 사랑은 눈을 멀게 한다. Words have ears. 벽에도 귀가 있다.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런 말이에요. Haste makes waste. 서두르면 일을 그르친다. 빨리 가기 위해서 배팅하고 뭐하고 하면은 오히려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젤럽스 컴퍼니, 동병상련. 여기는 ignorance is sin, 무지는 죄다. 무지는 죄다. 자, 두 단어로 된 것 또 있습니다. Know yourself.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Know yourself.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아. 자신 아는 게요 되게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 안다고 생각하죠. 몰라요.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원망해. 자, 타임 프라이스, 시간은 날아간다. 여기 보면 파워 컬랍스, 권력은 부패한다. 자, 스위스도 가만히 있어. 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학자가 그럼 도대체 한 단어로 된 격언은 없을까? 이제 두 단어까지 내려갔으니까 한 단어로 된 격언은 없을까? 근데 이 세상에 좋은 단어는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이 격언으로 되려면은 그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가치가 그걸 읽는 사람에게 통째로 전달돼야 돼요. 그걸 알든 모르든 통째로 전달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그 단어가 어떤 영감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이 교육장관이고 그다음에 학자이고 교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접촉할 기회가 있어서 물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7개의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각계각층이 다 물었더니 3개의 단어가 딱 일치했어요. 뭐예요? live, 살아라. 살아라. 두 번째, love, 사랑하라. 세 번째, learn, 배워라. 이 단어가, 이 단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각계각층 직업에 관계없이 전부 다 의견 일치. 이게 맞다.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세 단어다. 그런데 나머지 4번째 단어부터는 직업마다 다 달라. 직업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은 헬스다. 어떤 사람은 칼초다. 뭐 다 달라. 그래서 이걸 나머지 4개 단어를 어떻게 결정할꼬? 그러다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식인들이 모이는 미국 철학회. 미국 철학회에서 연설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옳다 됐다. 거기에 부부가 같이 참석하게 돼 있었으니까 미국 철학자와 그 부인들에게 도대체 이 3개 단어 말고 나머지 4개 단어를 찾아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찾았습니다. think. 멍청하게 살지 말고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 다음에 주고 살아라. 주고, give. 즉 기여하고 베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laugh, 웃으며 살아라. 마지막으로 try, 시도하라, 도전하라요. 자, 여기서 live, love, learn, give를 합하면 뭐예요 이게? 이게 균형 잡힌 삶이에요. 그러니까 균형 잡힌 삶은 아무렇게나 그냥 해놓은 게 아니고 이 3개의 단어는 모든 사람이 일치, 직업에 관계없이 잘 살아라. 잘 살아. 잘 사는 게 굉장히 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돼지처럼 먹고 사는 거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동맥경화밖에 더 걸릴 게 없어.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사랑하면서 살아라. 세 번째, 배우며 살아라. 그리고 주면서 살아라. 베풀면서 살아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으니 살아라. 잘 살아라.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적인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이제 학자들의 관심은 도대체 인간의 무엇을 알면은 그 인간이 일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 수 있는지 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 학자가 할 일이에요. 특히 심리학자들, 뇌과학자들이 인간의 무엇을 보면 그 인간이 일생을 어떻게 살지를 알 수가 있는가? 자, 그래 가지고 그건 IQ다. IQ만 보면은 그 인간이 일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가설을 세웠어. 그 대표적인 인물이 스탠퍼드 대학의 루이스 터먼 교수입니다. 지금 그 자녀들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IQ 검사하죠. 이 양반이 만든 거예요. 물론 그 앞에 있었는데 그걸 수정해가지고 이 양반이 그걸 쓰고 있어요 지금. 이 양반의 신념이 우생하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능력은 유전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 없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에 의해서 그 인간이 평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정된다. 자, 그래서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스탠퍼드 대학이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초중등학교 학생 25만 명의 IQ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천재라고 생각되는 IQ 135 이상을 찾았더니 1521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인간들에 대한 가설을 세웁니다. 이 아이들은 각계각층의 최고 엘리트가 되어 성공적인 인생과 영웅적인 지위를 얻을 것이다. 즉 인간의 일생은 IQ 하나만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지금 가슴이 철렁하신 분 많이 계시죠? 이거 IQ라, 큰일 났다. 이거. 실험을 시작합니다. 실험을 각 1521명의 각 개인에게 파일을 전부 만들었어요. 이 아이는 건강 상태는 어떻고, 키는 어떻고,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고, 뭐 다 만들어서 파일을 후세에 남깁니다. 그래가지고 연구를 언제 시작했냐? 1922년에 시작해서 2000년에 연구가 끝납니다. 이 학생들이 다 죽을 때까지 했어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일생을. 교수는 4대까지 했어요. 4대. 교수가 나이가 많으니까 빨리 죽어볼 거 아니에요. 4대 교수의 완성을 합니다. 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이제 책을 발간하기 시작합니다. 절망적인 결론을 내리고 2000년에 연구가 종결됩니다. 실제로 천재들은 천재로 남아있지 않았다. 지능과 성취도, 사회적 성공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휴 하고 한숨이 나오죠.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자, 78년간 연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지능과 사회적 성취, 다시 말해 성공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자, 이제 학자들은 뭘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 인간의 일생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는 무엇인가? 이 인간이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인가, 대충 살다가 갈 것인가를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이 양반은 쇼클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 지금 쇼클리 때문에 요거 영상 비추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를 만든 분이에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라고 알죠? 그 실리콘밸리를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IQ가 120밖에 안 돼가지고 머리가 너무 나쁘다고 루이스 터먼 교수의 관리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이 파인만 교수도 또 노벨상을 받았는데 20세기에 아인슈타인의 버금가는 천재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도 IQ가 120밖에 안 돼. 그런데 업적은 엄청나게 많아. 원자탄의 기반도 이만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저 IQ 135 이상의 학생들 중에 노벨상을 받았거나 퓨리처상을 받았거나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IQ와 사회적 성취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절망적인 결론을 내고 그 잡지를 폐간했어요. 자, 만약에 IQ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안 돼요. 이 뉴질랜드 정치학자인데요, 제임스 플린이라고, 플린 효과라고 합니다. 미국인들의 IQ를 측정했대. 미국 국민 평균 IQ 이게 어때요?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각 선진국의 IQ를 다 측정해, 다 올라가. IQ가 점점 올라가. 점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IQ는 부모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인간의 일생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게 바로 안젤라 더코스 박사의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동의, 맞다, 그게 맞다. 다른 학자들이 다른 방법으로 전부 연구해도 인간의 일생을 결정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릿, 열정과 끈기야. 아주 물고 늘어지는 끈기. 자, 1%의 이력 가만히 보세요. 하루에 1%만 일을 더해도 1년이면 몇 배예요? 37.8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태도야. IQ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캐리어도 아니고 바로 사원에서 말하는 그 태도. 그거 사원에서 말하는 네 가지 태도를 지키면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가끔 어떤 분이 그래요. 애터미 사업의 성공 확률이 몇 %나 되죠? 몇 %예요? 100%? 100 아니면 제로예요. 100 아니면 제로. 뭐 40% 그런 거 없어요. 100 아니면 제로야. 그 사원대로 하면 100%예요. 그러나 그거 한 개라도 어기면 0% 안 돼. 태도예요, 태도, 애티튜드. 자, 다음. 자, 결론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포두라고 그랬는데, do just now.
지금 바로 하세요.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여기는 투게더 혼자 하지 말고 재심 합력하라. 예? 두 아던트 버닝 디자이어 아주 불타는 청려로 그렇게 하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Do not give up.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지 마라. 포기할 때까지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포기하는 순간에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인간의 일생을 결정하는 것은 IQ도 아니고 그릿이다. 그릿. 예. 이건 열정과 끈기입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라는 거예요.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로얄 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